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깊고 복잡했습니다. 한 아이는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집보다 바깥이 더 편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어느 날 커다란 상처가 되었고 또 다른 날엔 가족을 하나로 묶는 기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형제와 그 가족이 겪은 갈등과 성장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달랐습니다.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 가끔 98점을 받아오면 스스로 속상해하는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준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수업 태도도 완벽하고 친구들도 잘 챙긴다고 칭찬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선생님들은 준호를 장학금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큰아들 공부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다고, 걱정 하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준호네 큰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서울대 갈 아이라고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늘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다음번에 1등 못하면 엄마가 실망하시겠지. 선생님들이 실망하시겠지. 항상 잘해야 하는 아이로 살아왔던 그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험에서 95점을 받았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극심한 부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를 공부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준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준호에게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민혁은 형과 정반대였습니다. 민혁은 태어날 때부터 활발했습니다. 돌 때 걸음마를 시작했고 3살 때는 이미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민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이는 에너지가 정말 넘친다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혁은 첫날부터 반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을 뛰어다녔고 점심시간이면 친구들과 떠들었고 방과 후에는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민혁에게 친구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틀은 민혁에게 너무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45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민혁은 5분만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연필을 돌리거나 옆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집중하라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민혁은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숙제는 늘 밀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밖에서 친구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책가방을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혁아, 숙제는 했어. 내일 학교 가야지. 민혁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금방 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과목 중하위권,
수학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했길래 이렇게 못하니?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변명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 상담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혁이는 재능은 많은데 통제가 어렵다고, 산만하다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민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비교했습니다. 왜 형처럼 못하니? 형은 너 나이 때 전교 1등이었어.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민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집에서 민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숙제를 하라고 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은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미녀가 공부 좀 해라. 미녀가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라. 미녀가 형 좀 본받아라. 민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기대는 커져만 갔고 민혁에게는 실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 실망과 잔소리가 쌓이고 쌓여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중요했습니다. 특목고 지원을 위한 내신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일주일 전부터 하루 1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습니다. 식사 시간 빼고는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3일 전이었습니다. 민혁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6명이나 되었습니다. 민혁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웃음소리, 고함, 게임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참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하지만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혁과 친구들이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줄래? 나 공부해야 한다고 아침에 말했잖아. 민혁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형, 잠깐만 더 하고 갈게. 하지만 잠깐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나 시험 3일 남았다고. 제발 밖에 나가서 놀든지 해. 민혁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형은 공부밖에 모르잖아. 우리도 하루 종일 학교 다니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조차 편히 못 쉬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놀면 되잖아. 왜 하필 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는 거야? 민혁이 반박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형만 집 주인이야. 나는 집에서 친구 부르지도 못해.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혁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혁은 더 화가 났습니다. 형 때문에 친구들까지 다 나갔다고 왜 맨날 자기만 참아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민혁에게만 화를 냈습니다. 민혁아, 너는 왜 형한테 방해만 해? 형이 지금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거 모르니? 형이 잘 되는 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혁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만 아들이야? 나는 왜 맨날 혼나야 돼? 나도 엄마 아들인데 왜 형만 편들어?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형은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혁이 반박했습니다. 형은 맨날 중요한 시기야.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맨날 형이 중요했어. 그럼 나는 언제 중요해?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이지만 자기는 그저 걱정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점점 집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별일 없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호도 불편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원하던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특목고에 붙었다고 전국에서 몇 명 안 뽑는 학교인데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집에 왔습니다. 준호에게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장하다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민혁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민혁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혁이 너는 성적이 어때? 민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 좀 본받아야지. 형처럼만 하면 너도 좋은 대학 갈 텐데. 공부 열심히 해라. 민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외식을 갔습니다. 준호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에서도 화제는 온통 준호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은 너의 날이니까. 준호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민혁에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혁은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혁아, 너 요즘 수업 태도가 더 안 좋아졌어. 무슨 고민이 있니?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점점 더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어느 날 민혁은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야, 민혁아, 너 형은 공부 잘한다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민혁은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친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둬.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민혁을 떼어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민혁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혁이 친구와 싸웠다고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고 알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민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친구랑 싸웠니? 무슨 일이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말 좀 해봐.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민혁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짐일 뿐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 민혁의 행동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늦게? 민혁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혁이가 수업을 빠지는 날이 많다고 최근 한 달 동안 5일이나 무단 결석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혁이가 학교를 빠진 줄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분명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를 간 걸까요? 어머니는 민혁을 불러 물었습니다. 학교 왜 안 갔니?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학교는 왜 안 가?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가기 싫은데?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친구들과도 자주 싸운다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특히 형제 간 비교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민혁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민혁에게 한 말들이 모두 상처였습니다. 형처럼 해라. 왜 형만 못하니?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민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동생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형이 좀 챙겨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혁이 저녁 식사 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민혁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잠깐 놀다 올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시까지는 들어와라. 민혁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10시가 되어도 민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민혁이랑 못 만났다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같이 나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혁을 찾았습니다. PC방, 편의점, 놀이터, 민혁이 자주 가는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동네 공원 벤치에서 혼자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민혁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달려갔습니다. 민혁을 가까이서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집에 가기 싫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나 맨날 엄마 실망시키잖아.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한숨만 쉬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그게 너무 미안해.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완벽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나는 형이랑 비교하면 쓰레기 같아.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고 자유로운 동생이 실은 집에서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고 믿고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동생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끄럽고 산만한 동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알아. 형도 힘들어. 맨날 1등 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은 너가 부러워. 친구도 많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형은 그렇게 못 살았어. 공부만 했어.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민혁은 처음 듣는 형의 속마음에 놀랐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가치가 있어. 형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 너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그 말에 민혁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민혁을 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이를 찾았다고 곧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안 돼.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나도 형처럼 되고 싶은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형처럼 될 필요 없어. 너는 너로 충분해. 민혁이 물었습니다. 진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너는 형이 못하는 걸 많이 해. 친구들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잖아. 그게 다 재능이야. 민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달려와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혁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형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 너는 너대로 완벽해.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 둘을 비교하고 준호한테만 관심을 줬어. 민혁이 너한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할게. 비교하지 않을게. 각자의 길을 응원할게. 그날 밤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족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혁을 단순히 문제아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은 하기 싫은지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 게 제일 재밌니?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춤추는 거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춤? 어떤 춤? 민혁은 설명했습니다. 힙합이요. 친구들이랑 연습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그래요.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학원 같은 데 다니고 싶어? 민혁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요? 댄스 학원 보내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해봐야지. 민혁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혁은 댄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춤을 배웠습니다. 민혁은 달라졌습니다. 학원 가는 날이면 일찍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숙제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춤 배우는 거 재밌어?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이 제가 감각이 좋대요. 어머니는 민혁의 눈빛이 달라진 걸 봤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도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민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찾아온 게 신기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좀 가르쳐 줄래? 민혁이 물었습니다. 뭘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게임. 나 게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재밌다며?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좀 놀아보고 싶어. 가르쳐줘. 민혁은 기뻐하며 준호를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게임기를 켜고 조작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서툴렀습니다. 캐릭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옆에서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버튼을 누르고요. 준호는 민혁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익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둘은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웃는 소리. 얼마 만에 듣는 소리일까요?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와 민혁은 함께 농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준호는 운동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슛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형,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돼요. 그리고 공을 놓을 때 손가락으로 밀어내듯이 해야 해요. 준호는 민혁의 조언대로 해봤습니다. 공이 링에 맞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민혁이 칭찬했습니다. 형 잘하네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혁이랑 농구했다. 재밌었다.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다. 민혁이가 가르쳐주는 게 신기했다. 동생이 나보다 잘하는 게 많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다. 둘은 서서히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혁이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안무 배웠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볼 수 있어. 민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이 보고 싶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민혁은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음악을 틀고 배운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준호와 어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잘한다. 나는 저렇게 못 춰. 민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며 어릴 때처럼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는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는지를. 늘 혼자 버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민혁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어?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먼저 말 걸면 돼요. 밥 같이 먹자, 게임하자, 놀자, 이렇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어려워. 말 거는 게.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준호는 민혁의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옆자리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친구는 놀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생각보다 재밌는 애구나. 맨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준호는 웃었습니다. 자기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민혁도 준호에게서 배웠습니다. 준호는 성실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혁은 그런 형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매일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10분만 앉아 있어도 딴 생각 나는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근데 조금씩 습관을 만들면 돼. 하루에 10분만 해도 괜찮아. 그걸 매일 하는 거야. 민혁은 준호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요즘 수업 태도가 많이 좋아졌네. 민혁은 뿌듯했습니다.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춤에 더 집중했습니다. 댄스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혁아, 너 정말 재능 있어. 이번 전국대회 나가보는 게 어때? 민혁은 설렜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대회 나가보라는데. 할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너 춤 진짜 잘 추잖아. 민혁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내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민혁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주말에는 4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준호는 민혁의 연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대회 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응원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준호. 민혁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은 춤을 췄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안무를 소화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혁의 팀이 3등을 했습니다. 민혁은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민혁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최고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준호도 민혁을 안았습니다. 형은 내가 진짜 자랑스러워. 민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공부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너는 너만의 재능이 있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혁은 침대에 누워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 받는 상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은 댄스 전문 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민혁의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이 뭐 중요하니?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야. 민혁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민혁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백댄서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유명 가수의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무대 날 가족 모두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무대 위에 민혁은 빛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춤을 췄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민혁을 안았습니다. 동생아, 형 진짜 감동받았어. 너 완전 프로야. 민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멋있었어.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한 말들 기억나니? 공부 못한다고 형 좀 본받으라고 했던 말들.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평생 미안할 거야. 내 재능을 못 봤던 게. 넌 처음부터 빛나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몰랐어. 민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춤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학원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 없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민혁이한테 배운 게 많아요. 동생 덕분에 제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여유를 가졌습니다. 회사에서 준호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사가 야근을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준호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백댄서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안무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수들의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만든 안무가 인기 가요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민혁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안무를 만들 수 있었나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응원해줬어요. 특히 형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형분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네. 제 형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저는 못했죠. 어릴 때는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넌 너대로 빛난다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인터뷰는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형제 간 비교로 힘들어하는 가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그 방송을 보며 울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민혁이 위로했습니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민혁이 힘든 일이 있으면 준호가 조언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느 날 준호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사는 게 훨씬 재밌어졌어. 고마워.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형. 형이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바둑을 뒀습니다. 어릴 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꽃이더라고. 똑같이 키운다고 똑같이 피는 게 아니더라. 준호는 준호만의 색이 있고 민혁이는 민혁이만의 색이 있더라.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민혁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저를 이해하려고 해주셔서 제가 춤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고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단해. 그 관계는 어릴 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존중했고 응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두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민혁도 결혼을 했습니다. 댄서 출신의 아내를 만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민혁의 딸은 2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들이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딸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커서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응원해 줄 거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줄 거야.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 저도 제 딸한테는 자유롭게 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책임감도 가르쳐야겠지만요. 형한테 배운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좀 더 자유롭게 사는 법, 즐기는 법, 그런 거. 그때 준호의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쌓던 블록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싸우면 돼. 실패해도 괜찮아.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딸이 민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춤춰요. 민혁이 딸을 안아 올리며 함께 춤을 췄습니다. 딸은 깔깔 웃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내 딸 너 닮아서 춤 좋아하나 보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커봐야 알겠지만 뭘 좋아하든 응원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멀리 왔다고. 그때 그 갈등과 상처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준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두 분은 어릴 때 사이가 어땠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때 아주 안 좋았어. 엄마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죠.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혁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했으니까요. 민혁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형님 덕분에 많이 변했다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생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식사 후 남자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와 민혁이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예전처럼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완전 달라졌네요. 예전 형 같았으면 일에만 매달렸을 텐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너한테 배웠어. 인생을 즐기는 법. 민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형한테 배웠어요. 책임감이랑 성실함. 덕분에 제가 안무가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준호와 민혁은 악수를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자. 우리 운동하러 가기로 했잖아.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형. 이번엔 제가 농구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형은 아직도 슛이 안 들어가거든. 민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은 10년째 똑같네요. 둘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동생 덕분에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동생 생각.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중 하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형제 사이가 그렇게 좋으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항상 좋았던 건 아니야. 많이 싸우기도 했고 멀어지기도 했어.
근데 이겨냈지. 민혁도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형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 생각해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응. 형이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형 정말 좋은 분이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도 나한테 많이 의지해.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지.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공부만 하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좋은 동생이 있고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민혁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도 자고 있었습니다. 민혁도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의 비교가 어떤 상처를 만들고 또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제 간에는 누구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준호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유로움과 열정이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둘 다 소중했습니다. 둘 다 가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교는 상처를 만들지만 이해는 치유를 만듭니다. 준호와 민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다고. 문제아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녀를 비교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교당하며 상처받고 계신가요?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도 준호와 민혁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관계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멀어진 마음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당장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고. 그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인 이야기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썰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